코로나19 백신과 혈전의 생성, 방역당국은 연관성이 없다며 거듭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백신을 둘러싼 궁금증,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를 연결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생성 논란에 대해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연관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65만 건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일어났고, 이 중에 90% 이상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의 혈전과 관련된 이상 반응이 보고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혈전에 관련된 질환이 보고되는 숫자를 보면 10만 명당 100명 이상이고, 60대 이상에서는 이게 한 4,500명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증상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20대에서 일어나는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빈도로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 이게 또 이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기에 치료를 하면서 치료가 가능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전이라는 건 의자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생기고 쪼그리고 있어도 어떻게 하다 보면 생기고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씀입니까? 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혈전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 예. 백신 접종 이후에 생긴 혈전증이 실제로 백신에 의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지가 않고 굉장히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 뇌 정맥동 혈전증 이런 것들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백신에 의한 그런 부작용이 아니라 예. 실제로 폐혈증과 같이 중증의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 잘 조절이 안 되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맥동 혈전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드문 질환이지만 백신과의 인과성 자체가 이전에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20대에서도 드물지만 발생이 가능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백신과의 인과성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두 건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예, 실제로 이제 백신과 인과성이 있는 그런 몇 가지 질환이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예.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인데, 이것은 뭐 코로나 백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드물지만 긴장하고 관찰해야 되는 그런 이상 반응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러한 아나필락시스 발생은 100만 명당 10건에서 11건 정도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히려 발생 빈도가 더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접종 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실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관련된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신 거고 여기에 정부랑 같은 걸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까? 예, 물론 이제 이 위원회의 운영은 정부가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분들은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논의하는 과정이 자유롭고,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논의 과정에 대한 공유나 또는 결과의 발표도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상 반응 신고를 보면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고 여성이 남성보다 또 많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접종 대상자 중에 여성이 많은 것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의료기관의 이 경우에 요양기관에 입원해 계신 고령층의 이 대상인 경우도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기관 자체는
그 종사자들이 특히 이제 간호사와 같은 이 특정한 직군에서의 여성 종사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접종 대상 자체가 그러니까 분모가 여성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에서의 발생이 많은 것 같고 또 이런 고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증상들은 아무래도 건강한 면역 상태의 젊은 층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 젊은 층에서 이런 국소적인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게 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좀 필요하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만 65살 이상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입원자들, 입소자들 또 종사자들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접종에 동의하신 그 비율을 보니까 한 76.9, 한 77%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꽤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여전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아무래도 파이자 백신보다 덜한 것으로 보고가 됐고, 예. 그리고 여러 그 부작용 사례들이 여러 나라에서 보고가 되면서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실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보호 효과, 예방 효과가 파이자 백신에 못지가 않고, 실제로 1,000만 명 이상이 접종된 영국의 데이터들을 보면 안전성이나 효과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미국의 데이터에서도 보호 효과가 80% 이상이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백신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수는 좀 우리가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서 언론들도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엄중식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